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무장관에 이어 백악관 안보보좌관까지 대북 초강경파로 교체했습니다. 후임은 대북 선제 타격까지 주장했던 존 볼턴 전 유엔 대사입니다. 5월이면 마주 앉을 가능성이 있는 김정은을 향해서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박정훈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트위터로 국가안보보좌관 교체를 발표했습니다. 존 볼턴이 4월 9일부터 새 국가안보보좌관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레이건 정부와 부시 정부에서 국무부 안보 담당 차관과 유엔 대사를 지낸 볼턴 내정자는 대북 선제 공격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해온 초강경파입니다. We're very close to a binary decision here. Either we leave North Korea with this ballistic missile or we take preemptive military action. 김정은 정권 교체를 주장해온 폼페이오 CIA 국장을 국무장관에 임명한 데 이어 백악관 안보 컨트롤 타워까지 초강경파들로 안보 라인을 교체한 겁니다. 특히 5월 정상회담을 예정한 가운데 강한 대북 압박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화 공세로 시간만 끌 경우 군사 옵션을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비핵화 약속 역시 과거와 달리 강한 압박을 기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팀 개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매티스 국방장관과 켈리 비서실장이 다음 순서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위터를 통해 해임 통보를 받았던 틸러슨 전 미 국무장관. 떠나기 전 마지막 작별 인사에서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This can be a very mean-spirited town, but you don't have to choose to participate in that. 미국 언론들은 틸러슨, 맥메스터, 매티스 세 사람을 어른들의 축으로 불러왔습니다. 상황에 따라 켈리가 포함되기도 하는데 그동안 외교와 안보 문제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를 제어하며 중심을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앞서 틸러슨이 경질되면서 무너진 축이 맥메스터까지 교체되면서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말 많은 훈계를 싫어하는 트럼프의 성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인데 매티스 국방장관과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도 머지않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폼페이오, 볼턴, 헤일리가 새로운 삼각편대를 구성하며 무너진 어른들의 축을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사람은 모두 최고의 대북 제재를 주장해온 강경론자들입니다. 북미 대화를 앞둔 상황에서 대북 협상 라인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갑작스러운 맥메스터의 경질과 볼턴의 등장으로 우리 청와대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로선 전임자 맥메스터와는 관계가 좋았는데요. 후임자 볼턴과는 어떨까요? 이어서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용 안보실장은 NSC 상임위 직후 허버트 맥마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정의용 실장과 막역한 관계라고 강조한 맥메스터 보좌관이 경질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을 설득하는 주요 채널을 잃은 데다 존 볼턴 신임 보좌관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한국의 대북 유화 정책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볼턴 변수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새 길이 열리면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라며 신임 보좌관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북미 대화엔 차질이 없을 거라 전망했습니다. 관련되는 그런 사전에 이렇게 좀 논의 같은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북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준비해 나가는데 차질이 있을 거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청와대는 볼턴 신임 보좌관이 업무를 시작하는 다음 달 9일 이후 첫 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오늘은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서해 바다에서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속수무책이었던 아픈 과거를 절대 잊지 말자며 만든 날이죠. 하지만 공교롭게도 해군이 최근 도입한 함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북한 어뢰의 기습 공격으로 두동강 나버린 천안함. 이후 군은 전기와 가스로 번갈아 엔진을 돌릴 수 있는 차기 호위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소음을 줄여 적에게 발각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첫 번째 함정인 대구함이 지난 6일 해군에 인도됐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평소엔 소음이 적은 전기 모터로 항해하지만 적 공격 등 비상 상황 땐 가스터빈으로 전환해 전속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스터빈으로 바꾸는데 무려 8분 20초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어뢰 속도가 시속 90여 킬로미터인데 전기 모터론 최대 속도가 시속 28km에 불과합니다. 일단 15노트로 회피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돼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상 어뢰 공격의 속수무책인 겁니다. 결국 해당 부대는 고속기동이 지연돼 작전 개념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해군본부에 보고했습니다. 작전에 따라 함정을 운용하는 게 아니라 함정 성능에 맞춰 작전을 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때마침 서해 수호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의 남북한 대화 움직임을 두고 북한이 우리를 또 속이려는 9번째 평화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천안함 46용사 묘역에 추모곡이 울려 퍼지고 백발이 된 노모는 아들의 숭고한 희생이 손자에게나마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이거 봐라, 삼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곧이어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제2연평 해전에서 부상당한 장병은 전사한 전우들을 눈물로 되새겼고 수호원! 대원사님! 박동영! 동영아! 필승! 이낙연 국무총리는 확고한 서해 수호 의지로 화답했습니다. 먼저 서해에서 우리는 단 한 뼘의 바다도 내놓지 않았고 앞으로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보수 야당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기념식 직후 천안함이 있는 이곳 평택 해군 이함대를 찾아 안보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북한은 3대에 걸쳐서 8번의 위장평화 수호를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것은 9번째입니다. 천안함 유가족도 만나며 최근 남북대화 기조의 틈새도 파고들었습니다. 왜 천안함은 왜 여기 텔레비에 한 번도 대통령님이 얘기를 안 해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홍 대표의 행보를 낡은 색깔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4월이면 시작하는 한미연합훈련 때 주한미군은 미군 가족과 미국 국적자를 한국 밖으로 대피시키는 훈련을 합니다. 이것 역시 김정은을 향해서 이번에는 꼭 핵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문자가 발송되고 미군 가족과 한국 내 미국인은 지정된 장소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미군은 수송기에 태워 오키나와 주일 미군 기지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매년 실시하는 주한미군의 비전투원 대피 훈련입니다. 올해는 한미연합훈련 기간인 다음 달 16일부터 5일간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100명의 인원을 일본이 아닌 미국 본토로 직접 대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994년 훈련 시작 이후 본토 직접 이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하와이에서 북한과의 전면전을 가정한 전쟁 계획을 점검했는데 개전 첫날 미군 10,000명을 비롯해 민간인 수만 명이 희생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만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본토로 갈 때에 생겨났던 문제점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지만 주한미군은 정례 훈련으로 다양한 시나리오 점검 차원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하태원 국제부장과 뉴스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분석 키워드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대북 강경파로 빠르게 채워지고 있는 트럼프의 외교안보 라인을 이 매파 본색이란 키워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집권 1년 만에 2기 안보팀을 출범시킨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이제야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과 일하게 됐다면서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열흘 전 틸러슨도 그렇고 이번에도 트위터로 먼저 해고를 알렸는데요. 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이렇게 키맨을 바꿨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사실은 이 틸러슨이 폼페이오로 바뀔 때 어느 정도 소문이 무성했는데 네. 자, 맥메스터를 볼턴으로 바꾸는 것 역시 굉장히 충격적인 요법을 썼습니다. 자, 외교안보 정책 결정의 사령탑격인 국가안보보좌관을 볼턴으로 전격 교체한 건데 자,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까지 합쳐지면 이렇게 매파의 트라이앵글, 매파의 삼각편대를 완성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존 볼턴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 매파인 건가요? 네, 일단 2003년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되겠는데 당시 좀 젊은 모습이죠. 김정일이죠. 그때는 김정일에 대해 폭군 같은 독재자라는 표현을 썼고 자, 북한도 발끈했습니다. 제가 입으로 다 말하기 어려운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해서 결국 북한의 요구 때문에 볼턴은 북미 대화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네. 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볼턴과 같이 일했던 그런 정부 당국자들 몇 명을 저희가 취재해봤는데 천영호 전 육자회담 수석대표, 김정은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인자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최영진 주미대사 출신이죠. 그분은 볼턴 굉장히 과격한 매파 중에서도 제일 강한 매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당장 한미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조율에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는 겁니까? 네,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 볼턴은 많은 불협화음을 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가장 심각한 부분은 역시 한반도 평화 구성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네. 자, 우리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정상회담 의제를 이렇게 밝혔잖아요. 근데 볼턴은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첫째, 대북 경제 지원은 절대 안 된다. 둘째, 미국 평화조약 필요 없다. 이런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새 길이 생기면 새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좀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호흡을 좀 맞출 수 있을까요? 네, 맥메스터하고 호흡을 굉장히 잘 맞춰왔던 정우영 안보실장 상당히 멘붕 상태에 빠졌다. 이런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해 6월이죠. 사드 문제로 한미 갈등이 고조됐을 때 맥메스터 자택까지 가서 5시간 동안 담판을 벌였던 일화가 유명합니다. 자, 볼턴과 과연 그런 정도의 유대관계를 맺을지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정부는 좀 기대를 거는 눈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전쟁이 당장 벌어질 그런 상황은 모면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정부에 일단 참여하면 그전에 강하게 발언하던 것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볼턴 내정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ut frankly, what I've said in private now is behind me, at least effective April the 9th. And the important thing is what the president says and what advice I give him. 네, 과거와는 뭔가 조금 달라질 것 같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자, 한반도 운명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트럼프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사람입니다. 자, 매파 본색을 다스려야겠는데 빠르게 한미 공조 라인 복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태원 국제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젯밤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 오늘 서울 송파구에 있는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첫날을 맞았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혜란 기자. 자, 오늘 오전 이 전 대통령의 아들과 큰딸이 구치소를 찾았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딸 주연 씨와 아들 시영 씨 등 가족들이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이곳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이 취재진을 마주한 뒤 면회는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교정당국은 공범 관계로 볼 수 있는 이 시영 씨에 대한 접견 제한이 필요한지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와 이미 해놓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접견 제한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구치소 심리 전담팀은 수감 생활을 버틸 수 있는 심리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오전 중 이 전 대통령과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가족과 달리 변호인단은 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강훈 변호사와 피영현 변호사가 구치소를 찾아 약 1시간 30분 동안 접견을 한 뒤 돌아갔습니다. 접견을 마친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심적으로 충격을 받았는지 말이 별로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참모들에게 26일 예정된 천안함 추모 행사에 잘 다녀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결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젯밤 자택을 나서는 이 전 대통령의 표정은 체념한 듯 담담해 보였습니다. 일찌감치 구속을 예감한 것처럼 하루 전에 미리 입장문까지 써놓았습니다. 영장 발부 이후 구치소까지의 73분을 윤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에는 늦은 밤까지 정적만 흘렀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때는 심사를 시작한 지 약 13시간이 지난 어젯밤 11시 6분이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모든 게 내 탓이라며 3장짜리 자필 입장문을 올렸고 법원에서 영장을 받은 검찰은 밤 11시 44분 서울중앙지검을 출발했습니다. 검찰이 논현동 자택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0분. 이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했던 신봉수 첨단범죄 수사 1부장과 송경호 특별수사 2부장은 자택에 직접 들어가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집행하는 동안 측근 20여 명이 자택을 나와 담벼락에 줄지어 섰고 이 전 대통령은 자정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수갑을 채우지 않은 채 이 전 대통령을 검찰 차량에 태웠습니다. 이 차량은 이번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용하는 관용차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가족과 측근들의 배웅 속에 자택을 떠난 지 17분 만에 서울 동부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들어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73분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구속되는 순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녀들은 오열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아들 시형 씨를 향해 왜 이리 약한가 강해지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송차에 오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켜보던 아들 시형 씨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눈물을 쏟아냅니다. 부인 김윤옥 여사는 보이지 않았고 시형 씨와 다른 가족들은 오열하며 이 전 대통령을 배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눈물을 보이는 시형 씨에게 왜 이렇게 약하냐, 강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윤옥 여사에게도 괜찮다고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측근들에게는 밤새가며 일했는데 나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구속으로 시형 씨와 김윤옥 여사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미 시형 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배당금 일부를 가져가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고 김윤옥 여사 역시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윤옥 여사의 소환 여부는 부부를 동시에 기소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이렇게 구속된 후에도 검찰은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참모들은 만약 검찰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면 옥중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경석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집행한 시간은 어젯밤 11시 57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열흘이지만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10일에는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0억 원을 받아 총선용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혐의와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민간인 불법 사찰 입마금을 위해 특활비 5천만 원을 받아 쓴 혐의는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윗선으로 보고 있어 반드시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새로운 혐의가 아닌 기존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시면 아마 진술을 거부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검찰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구치소 방문 조사를 5차례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며 참고 견디겠다고 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폐 정권이 9년 만에 뒤늦게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역사와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대통령직을 사리사욕, 매관매직으로 악용한 대가에 대하여 법의 엄정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역시 당연한 결과라며 준엄한 법의 심판만 남았다고 동조했습니다. 4사람이 구속된 3월 22일은 대한민국이 구속이 된 무술 국칠이라고. 1년 사이 당에서 배출한 2명의 대통령이 구속된 자유한국당은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 탈당을 이유로 그동안 선을 그어왔던 한국당은 공식 논평은 자제했지만 정치보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정부가 전 대통령 2사람을 감옥에 넣었잖아요. 이거 무소불위의 권력 아니겠습니까? 모든 수사 대상은 보수 정권이거나 야당 인사들이에요.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SNS에 문재인 정권의 앞날도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참고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장제원 한국당 대변인도 이 순간을 결코 잊지 않겠다면서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포항의 덕실마을은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더 할 말이 없다면서 취재진을 쫓아냈고 이제 다 끝났다면서 한숨 섞인 말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배우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불 꺼진 기념품 상점엔 먼지만 쌓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향집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판은 뜯겨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기념관도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으로 임시휴관에 들어간 뒤 5개월째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나온 마을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던 주민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57세도 있고 뭐 이런 거 말로 없는데요.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이 전 대통령은 해방 후 이곳에서 2, 3년간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만 해도 48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지만 지난해에는 11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힘을 실어 드리고 싶다고 오시는 분도 들어있어요. 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되니까 뭐 좋은 건 없잖아. 조금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네. 마을 곳곳에 자리 잡은 이 전 대통령 치적 안내판이 오늘따라 마을을 더 적막하게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지금은 전직 대통령 2사람이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이죠. 관련된 이야기 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MB의 10개월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쓴 글씨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 SNS에 게시한 입장문에 이런 문구를 적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8개월 전에 시작됐지만 표적 수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10개월 전부터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입장문에 담긴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네, 앞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손으로 한 3장 분량의 글을 남겼잖아요. 자, 배혜림 차장 쭉 읽어보셨을 텐데 눈에 띄는 대목 어떤 걸 좀 골라볼 수 있을까요? 네, 꽤 긴 글이었는데요. 2가지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정치 보복의 피해자라는 거고요. 2번째는 범죄자로만 바라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다라는 글로 입장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바로 자신이 진짜로 잘못했다라고 시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로 자신이 지목됐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지만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도 나오는데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최대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이렇게 자신을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평가받는 날을 기대하면서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데요. 결국 자신이 말을 해도 진정성에 의심을 받는 현실에 억울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변호인단을 만나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한다는 말을 썼거든요. 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지난 8개월 동안 쭉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조 팀장으로서 쭉 관찰을 해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전직 대통령으로 이런 진술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대목들이 그 국면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적폐청산 수사 꽤 오랜 기간 진행이 되어 왔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권력자의 딸이기 때문에 돈에 초연할 것이란 이미지가 있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재력도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을 밝히지 않을 거란 기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에 따르면 모두 환상이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당선인 시절에 당선인 사무실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대화를 나눈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네. 어떤 장면이냐 하면 이팔성 전 회장이 아주 대놓고 청탁을 합니다.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총재, 국회의원, 공천까지 내가 받을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 답독시 영장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때 보관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라. 취임 뒤에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보통 대선 후보들이 돈을 받는 과거의 경우라도 제3자를 통해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적어도 이팔성 전 지주회사 회장으로부터는 직접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통해서 받긴 했는데요. 아. 이렇게 직접 청탁이 오고 가는 장면이 영장에 구체적으로 적시됐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매관매직이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일단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재판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네. 자, 또 하나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장면 외에. 일단 영장에 보면 네. 이 불법 자금이 전달된 장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청와대 주차장, 호텔 주차장, 스포츠센터 주차장 등 이 서울 시내 곳곳에 주차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청와대 부근의 도로에 김백준 전 기획관이 서 있으면 이 김소남 전 의원이 차에 탄 채로 이 창문을 내린 뒤에 이 현금 5천만 원이 든 검은 비닐봉지를 건네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검찰은 11년 전에 특검에서 못 밝혔던 걸 이번에 밝혔거든요. 그러나 검찰도 앞으로 공소 유지 과정에 여러 가지 과제를 많이 안고 있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새로 확보한 물증의 양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공소 유지에도 자신을 하고 있고요. 법원도 범죄의 많은 부분이 소명됐다고 어제 판단했습니다. 이 어려운 수사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검찰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하명 수사와 표적 수사 논란이 일었던 이유도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위한 수사를 잘하는 검찰은 자주 봐왔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사의 정당성을 더 강하게 국민들로부터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 과연 윤석열 검사장 팀이 어떻게 할지 또 검찰이 어떻게 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배혜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마음에 빚이 있다고 했는데요. 과거사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함께 힘을 모아가길 희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참전과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쩐다이꽝 베트남 주석은 과거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심을 높이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식 사과는 아니며 베트남전 등 포괄적 의미의 유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꽝 주석과 함께 베트남 독립의 아버지 호치민 주석의 거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세상의 정치인들이 호치민을 본받는다면 부패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2020년까지 연간 교역액을 지금의 2배 수준인 1,0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내일 아랍에미리트로 향합니다. 하노이에서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압적 관계가 아니라는 안 전 지사의 주장을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윤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지사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압적인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우선 안 전 지사가 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4차례에 걸쳐 성폭행, 성추행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이 안 전 지사를 같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지사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법원의 영장 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상습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장 심사를 받으러 나온 이 씨는 고소인들에게는 죄송하다면서도 일부 혐의는 왜곡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으로 들어선 이 씨는 고소인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손해배상을 포함해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했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죄를 달리받죠. 일부 혐의는 왜곡된 부분도 있다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제기된 연극 지원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원금을 재산에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회계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르겠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영장 심사에서 이 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성추행 혐의의 상습성이나 의도성에 대해 소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고소인 측 변호인단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고소인들이 동료 연극인들의 회유와 협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씨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저녁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같은 회사 후배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TV조선 이진동 전 사회부장이 파면됐습니다. 경찰은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조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TV조선에서 퇴사한 여직원이 이진동 전 사회부장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는 지난 2015년입니다. 이 여직원은 술자리가 끝난 뒤 이 전 부장이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집안에 들어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한 인터넷 언론에 진술했습니다. 이 전 부장은 채널A 취재진에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압성 여부 등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전 부장은 최근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TV조선은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치했습니다. 경찰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의혹 보도가 나온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장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최순실 의상실 영상을 보도했고 최근에는 당시 취재 뒷이야기를 담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사립고인 휘문고재단이 학교 공금 38억여 원을 횡령했습니다. 운동장을 교회에 빌려준 뒤 기탁금을 받아서 가로챘는데 운동부 선수들은 운동장이 없어서 경기도 남양주까지 오가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정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휘문고에는 야구부와 농구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부 선수들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엔 학교 운동장을 놔두고 남양주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 학교가 2002년부터 운동장과 체육관을 교회 예배 장소로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학교 재단은 교회로부터 건물 사용료 말고도 6차례에 걸쳐 38억여 원에 달하는 기탁금을 몰래 받았습니다. 이 돈은 명예이사장 김모 씨 개인에게 고스란히 흘러들어갔습니다. 기탁금을 받기 위해 만든 은행 계좌 5개는 돈을 인출하자마자 해지했습니다. 명예이사장님께서 우리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적인 용도로 쓸 테니까 후원금을 좀 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매번. 아들인 이사장 민모 씨는 학교 신용카드로 단란 주점 등에서 900만 원을 썼습니다. 설립자 성묘 비용과 묘지 보수 비용 3,400만 원도 학교 돈으로 내는 등 학교 예산을 개인 금고처럼 사용했습니다. 학교 부동산을 특정 업체에 싸게 임대해준 특혜 의혹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 서울시 교육청은 명예이사장과 이사장 등 4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횡령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재단 사무국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 오늘 뉴스터치는 훔친 자동차로 300km 넘게 무면허 운전을 한 간 큰 10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어제 낮 인천 남동구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이 흰색 승용차를 뒤쫓습니다. 그러자 이 승용차 중앙선까지 넘으며 도주하는데요. 결국 경찰차와 추격전을 벌입니다. 골목길에 막히자 승용차 운전자들은 차까지 버리고 도주하다 붙잡혔는데요. 놀랍게도 차에는 18살 A군 등 10대 청소년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면허도 없었습니다. 중학교 2, 3학년짜리가 차를 자동차 끌고 간다고 115 던졌던 거예요. 현재 나하고 차를 발견하고 이제 추격을 한 거죠. 철도 생활을 많이 하는 애들이에요. 이들은 지난 18일 전남 고흥에서 먼저 차량 2대를 훔친 뒤 광양항으로 이동했습니다. 기름이 떨어지자 이곳에서 차를 다시 훔쳤는데요. 이후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를 거쳐 어제 새벽 1시쯤 인천 남동구에 도착했습니다. 훔친 차를 번갈아 타며 무면허로 무려 380km를 달린 건데요. 인천에 와서도 차량을 훔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가출 청소년인 이들은 인천에 놀러 오고 싶어서 차를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2명을 입건했고 나머지 2명은 만 14세 미만이어서 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전북 군산 일대 약국을 돌아다니며 환불을 받은 수상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21일 낮 12시쯤 전북 군산에 있는 약국 내부 모습입니다. 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건넨 물건을 약사가 유심히 살펴보는데요. 잠시 후 여성에게 돈을 줍니다. 2달 전에 이 약국에서 사간 허리 보호대와 발목 보호대를 여성이 환불받는 모습입니다. 할아버지가 2달 전에 필요해서 사갔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물건 우리 물건이 맞으니까 할머니니까 믿었죠. 약사는 안타까운 마음에 5만 원을 환불해줬는데요. 하지만 혹시나 해서 CCTV를 돌려본 약사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을 30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약국으로 다가온 여성이 내부를 유심히 살피는데요. 약사가 조제실에 있는 걸 확인하곤 약국으로 들어오더니 곧장 보호대를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습니다. 이후 카운터로 바로 향하는데요. 알고 보니 여성은 물건을 훔친 뒤 곧장 환불해달라고 사기 행각을 벌인 절도범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여성은 군산 일대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차례 절도 사기 행각을 벌인 걸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현재 지문감식반과 함께 탐문 수사를 하며 여성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무역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세계 무역의 큰 고래인 이 두 나라는 그 사이에 낀 우리에게 무언가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자, 미국이 매년 수입하는 중국 제품은 모두 54조 원어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문서에 서명한 뒤 이를 보여줍니다.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500억 달러, 우리 돈 54조 원 상당의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는 중국 제재 조치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이번 제재의 근거는 비합리적인 무역을 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1,300여 개의 중국산 품목을 25% 관세 부과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We have 500 with China, but we have 800 total with the world. That would mean that China is more than half. 트럼프가 쏘아올린 무역전쟁 신호탄과 중국의 보복 조치 우려로 다우지수와 나스닥 등 뉴욕 3대 지수는 6주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미국과 중국이란 두 고래는 무역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 압박에서도 손을 잡아야 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습니다. 일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앞섭니다. 베이징에서 정동현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발표한 보복 관세 규모는 30억 달러, 우리 돈 3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총 120여 개 항목에 걸쳐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과일과 와인, 철강 파이프 등 120개 품목에 15% 관세를 부과한 뒤 미국의 조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 추가적으로 돼지고기와 돈육 가공 제품 등 8개 품목에 25% 관세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어제부터 비난의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大家可以想一下，如果美国一方面要求中国买他自己想要卖的，另一方面呢却拒绝卖给中国想要买的，而且还就贸易不平衡的问题对中国横加指责，这公平吗？ 주미 중국 대사는 무역 전쟁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We are not afraid of it. If somebody tries to impose a trade on us, we will fight. 집권 2기를 시작한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의 사상 최대 무역 전쟁이라는 시험대에 올라섰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정동현입니다. 다시 한번 고래 얘기입니다. 이 두 고래 가운데 하나인 미국은 동맹국인 우리에게 반중국 전선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철강 수출에 매기려던 관세를 4월 말까지는 미루기로 했습니다. 때마침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조윤선 기자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수입산 철강 관세 폭탄 대상국에서 제외하면서 일단 최악의 상황은 넘겼습니다. So what he has decided to do is to pause the imposition of the tariffs with respect to those countries. 그러나 영구 면제가 아닌 4월 말까지 협상을 더 해보고 결정하겠다는 뜻이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철강을 양보할 테니 한국은 자동차 등 다른 시장을 양보하라.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 전쟁에 동참할 것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우리의 1, 2위에 속하는 무역 상대국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두 강대국의 무역 전쟁으로 그 사이에서 한국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완성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중 수출이 또 줄어들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로 이제 올해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미국과 같은 보조를 취했을 경우에 중국에서는 얼마든지 앞으로 제2의 사드 보복을 한국에 대해서 취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미중 사이에 낀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3% 이상, 코스닥 지수는 4% 넘게 떨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개헌안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도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이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를 비정규직 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청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컴퓨터 교육업체 총무파트에서 3년간 계약직으로 일한 정모 씨.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도 적은 월급을 받는 등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결국 정 씨는 견디다 못해 다른 회사에 정규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로 얼마를 받는다 그런 건 알 수가 없고 그냥 제가 이제 좀 적게 받는다 이 정도밖에 뭐 아는 거지 또 크게 뭐 자세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죠. 고용노동부는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의 임금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합니다.
자기랑 비슷한 노동자가 어떤 임금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차별인지를 알잖아요. 하지만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고 우려합니다.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시정 신청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금이라는 것이 원래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성과에 따라서 일정한 격차가 있기 마련인데 고용부는 임금 정보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논의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꽃샘 주위는 다소 잠잠해졌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이었습니다. 지금은 낮 시간대보다 수치가 낮아지면서 전국적으로 보통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 계속 불청객 미세먼지가 머물겠습니다. 주말 내내 황사용 마스크는 필히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대기도 정체되면서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 전 미세먼지 상황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주말 내내 맑고 포근합니다. 내일은 서울 기준 13도, 또 모레는 15도까지 오르고요. 큰 일교차만 대비하시면 낮에는 온화한 봄 기온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요. 기온은 오름세 보이면서 수요일에는 서울 기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봄 향기는 더욱 무르익을 전망입니다. 오늘은 경남 진해에서도 벚꽃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부 지역은 봄꽃이 4월 초순에야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봄을 기쁘게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명동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무장관에 이어 백악관 안보보좌관까지 대북 초강경파로 교체했습니다. 후임은 대북 선제 타격까지 주장했던 존 볼턴 전 유엔 대사입니다. 5월이면 마주 앉을 가능성이 있는 김정은을 향해서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박정훈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트위터로 국가안보보좌관 교체를 발표했습니다. 존 볼턴이 4월 9일부터 새 국가안보보좌관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레이건 정부와 부시 정부에서 국무부 안보 담당 차관과 유엔 대사를 지낸 볼턴 내정자는 대북 선제 공격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해온 초강경파입니다. Work very close to a binary decision here. Either we leave North Korea with this ballistic missile or we take preemptive military action. 김정은 정권 교체를 주장해온 폼페이오 CIA 국장을 국무장관에 임명한 데 이어 백악관 안보 컨트롤 타워까지 초강경파들로 안보 라인을 교체한 겁니다. 특히 5월 정상회담을 예정한 가운데 강한 대북 압박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화 공세로 시간만 끌 경우 군사 옵션을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비핵화 약속 역시 과거와 달리 강한 압박을 기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팀 개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매티스 국방장관과 켈리 비서실장이 다음 순서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위터를 통해 해임 통보를 받았던 틸러슨 전 미 국무장관. 떠나기 전 마지막 작별 인사에서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This can be a very mean-spirited town, but you don't have to choose to participate in that. 미국 언론들은 틸러슨, 맥메스터, 매티스 세 사람을 어른들의 축으로 불러왔습니다. 상황에 따라 켈리가 포함되기도 하는데 그동안 외교와 안보 문제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를 제어하며 중심을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앞서 틸러슨이 경질되면서 무너진 축이 맥메스터까지 교체되면서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말 많은 훈계를 싫어하는 트럼프의 성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인데 매티스 국방장관과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도 머지않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폼페이오, 볼턴, 헤일리가 새로운 삼각편대를 구성하며 무너진 어른들의 축을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사람은 모두 최고의 대북 제재를 주장해온 강경론자들입니다. 북미 대화를 앞둔 상황에서 대북 협상 라인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갑작스러운 맥메스터의 경질과 볼턴의 등장으로 우리 청와대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로선 전임자 맥메스터와는 관계가 좋았는데요. 후임자 볼턴과는 어떨까요? 이어서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용 안보실장은 NSC 상임위 직후 허버트 맥마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정의용 실장과 막역한 관계라고 강조한 맥메스터 보좌관이 경질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을 설득하는 주요 채널을 잃은 데다 존 볼턴 신임 보좌관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한국의 대북 유화 정책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볼턴 변수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새 길이 열리면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라며 신임 보좌관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북미 대화엔 차질이 없을 거라 전망했습니다. 관련되는 그런 사전에 이렇게 좀 논의 같은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북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준비해 나가는데 차질이 있을 거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청와대는 볼턴 신임 보좌관이 업무를 시작하는 다음 달 9일 이후 첫 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오늘은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서해 바다에서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속수무책이었던 아픈 과거를 절대 잊지 말자며 만든 날이죠. 하지만 공교롭게도 해군이 최근 도입한 함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북한 어뢰의 기습 공격으로 두동강 나버린 천안함. 이후 군은 전기와 가스로 번갈아 엔진을 돌릴 수 있는 차기 호위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소음을 줄여 적에게 발각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첫 번째 함정인 대구함이 지난 6일 해군에 인도됐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평소엔 소음이 적은 전기 모터로 항해하지만 적 공격 등 비상 상황 땐 가스터빈으로 전환해 전속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스터빈으로 바꾸는데 무려 8분 20초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어뢰 속도가 시속 90여 킬로미터인데 전기 모터론 최대 속도가 시속 28km에 불과합니다. 일단 15노트로 회피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돼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상 어뢰 공격의 속수무책인 겁니다. 결국 해당 부대는 고속기동이 지연돼 작전 개념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해군본부에 보고했습니다. 작전에 따라 함정을 운용하는 게 아니라 함정 성능에 맞춰 작전을 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때마침 서해 수호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의 남북한 대화 움직임을 두고 북한이 우리를 또 속이려는 9번째 평화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천안함 46용사 묘역에 추모곡이 울려 퍼지고 백발이 된 노모는 아들의 숭고한 희생이 손자에게나마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이거 봐라, 삼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곧이어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제2연평 해전에서 부상당한 장병은 전사한 전우들을 눈물로 되새겼고 수호! 변호사님! 박동영! 동영아! 필수! 이낙연 국무총리는 확고한 서해 수호 의지로 화답했습니다. 먼저 서해에서 우리는 단 한 뼘의 바다도 내놓지 않았고 앞으로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보수 야당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기념식 직후 천안함이 있는 이곳 평택 해군 이함대를 찾아 안보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북한은 3대에 걸쳐서 8번의 위장평화 수호를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것은 9번째입니다. 천안함 유가족도 만나며 최근 남북대화 기조의 틈새도 파고들었습니다. 왜 천안함은 왜 여기 텔레비에 한 번도 대통령님이 얘기를 안 해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홍 대표의 행보를 낡은 색깔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4월이면 시작하는 한미연합훈련 때 주한미군은 미군 가족과 미국 국적자를 한국 밖으로 대피시키는 훈련을 합니다. 이것 역시 김정은을 향해서 이번에는 꼭 핵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문자가 발송되고 미군 가족과 한국 내 미국인은 지정된 장소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미군은 수송기에 태워 오키나와 주일 미군 기지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매년 실시하는 주한미군의 비전투원 대피 훈련입니다. 올해는 한미연합훈련 기간인 다음 달 16일부터 5일간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100명의 인원을 일본이 아닌 미국 본토로 직접 대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994년 훈련 시작 이후 본토 직접 이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하와이에서 북한과의 전면전을 가정한 전쟁 계획을 점검했는데 개전 첫날 미군 10,000명을 비롯해 민간인 수만 명이 희생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만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본토로 갈 때에 생겨났던 문제점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지만 주한미군은 정례 훈련으로 다양한 시나리오 점검 차원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하태원 국제부 장관 뉴스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분석 키워드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대북 강경파로 빠르게 채워지고 있는 트럼프의 외교안보 라인을 이 매파 본색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집권 1년 만에 2기 안보팀을 출범시킨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이제야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과 일하게 됐다면서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열흘 전 틸러슨도 그렇고 이번에도 트위터로 먼저 해고를 알렸는데요. 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이렇게 키맨을 바꿨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이 틸러슨이 폼페이오로 바뀔 때 어느 정도 소문이 무성했는데 네. 자, 맥메스터를 볼턴으로 바뀌는 것 역시 굉장히 충격적인 요법을 썼습니다. 자, 외교안보 정책 결정의 사령탑격인 국가안보보좌관을 볼턴으로 전격 교체한 건데, 자,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까지 합쳐지면 이렇게 매파의 트라이앵글, 매파의 삼각편대를 완성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존 볼턴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 매파인 건가요? 네, 일단 2003년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되겠는데, 당시 좀 젊은 모습이죠. 김정일이죠, 그때는. 김정일에 대해 폭군 같은 독재자라는 표현을 썼고, 자, 북한도 발끈했습니다. 제가 입으로 다 말하기 어려운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해서 결국 북한의 요구 때문에 볼턴은 북미 대화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네. 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볼턴과 같이 일했던 그런 정부 당국자들 몇 명을 저희가 취재해봤는데, 천영호 전 육자회담 수석대표, 김정은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최영진 주미대사 출신이죠. 그분은 볼턴 굉장히 과격한 매파 중에서도 제일 강한 매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당장 한미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조율에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는 겁니까? 네,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 볼턴은 많은 불협화음을 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가장 심각한 부분은 역시 한반도 평화 구성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네. 자, 우리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정상회담 의제를 이렇게 밝혔잖아요. 근데 볼턴은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첫째, 대북 경제 지원은 절대 안 된다. 둘째, 미국 평화조약 필요 없다. 이런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새 길이 생기면 새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좀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호흡을 좀 맞출 수 있을까요? 네, 맥메스터하고 호흡을 굉장히 잘 맞춰왔던 정우영 안보실장 상당히 멘붕 상태에 빠졌다. 이런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해 6월이죠. 사드 문제로 한미 갈등이 고조됐을 때 맥메스터 자택까지 가서 5시간 동안 담판을 벌였던 일화가 유명합니다. 자, 볼턴과 과연 그런 정도의 유대관계를 맺을지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정부는 좀 기대를 거는 눈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전쟁이 당장 벌어질 그런 상황은 모면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정부에 일단 참여하면 그전에 강하게 발언하던 것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볼튼 내정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ut frankly, what I've said in private now is behind me, at least effective April the 9th. And the important thing is what the president says and what advice I give him. 네, 과거와는 뭔가 조금 달라질 것 같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한반도 운명의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트럼프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사람입니다. 자, 매파 본색을 다스려야겠는데 빠르게 한미 공조 라인 복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태원 국제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젯밤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 오늘 서울 송파구에 있는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첫날을 맞았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송혜란 기자. 자, 오늘 오전 이 전 대통령의 아들과 큰딸이 구치소를 찾았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딸 주연 씨와 아들 시영 씨 등 가족들이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이곳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이 취재진을 마주한 뒤 면회는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교정당국은 공범 관계로 볼 수 있는 이 시영 씨에 대한 접견 제한이 필요한지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와 이미 해놓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접견 제한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구치소 심리전담팀은 수감 생활을 버틸 수 있는 심리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오전 중 이 전 대통령과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가족과 달리 변호인단은 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강훈 변호사와 피영현 변호사가 구치소를 찾아 약 1시간 30분 동안 접견을 한 뒤 돌아갔습니다. 접견을 마친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심적으로 충격을 받았는지 말이 별로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참모들에게 26일 예정된 천안함 추모 행사에 잘 다녀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결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젯밤 자택을 나서는 이 전 대통령의 표정은 체념한 듯 담담해 보였습니다. 일찌감치 구속을 예감한 것처럼 하루 전에 미리 입장문까지 써놓았습니다. 영장 발부 이후 구치소까지의 73분을 받고 있는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장 심사를 받으러 나온 이 씨는 고소인들에게는 죄송하다면서도 일부 혐의는 왜곡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으로 들어선 이 씨는 고소인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손해배상을 포함해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죄를 달리 받습니다. 일부 혐의는 왜곡된 부분도 있다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제기된 연극 지원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원금을 재산에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회계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르겠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영장 심사에서 이 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성추행 혐의의 상습성이나 의도성에 대해 소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고소인 측 변호인단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고소인들이 동료 연극인들의 회유와 협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씨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저녁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같은 회사 후배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TV조선 이진동 전 사회부장이 파면됐습니다. 경찰은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조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TV조선에서 퇴사한 여직원이 이진동 전 사회부장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는 지난 2015년입니다. 이 여직원은 술자리가 끝난 뒤 이 전 부장이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집안에 들어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한 인터넷 언론에 진술했습니다. 이 전 부장은 채널A 취재진에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압성 여부 등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전 부장은 최근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TV조선은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치했습니다. 경찰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의혹 보도가 나온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부장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최순실 의상실 영상을 보도했고 최근에는 당시 취재 뒷이야기를 담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문입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사립고인 휘문고재단이 학교 공금 38억여 원을 횡령했습니다. 운동장을 교회에 빌려준 뒤 기탁금을 받아서 가로챘는데 운동부 선수들은 운동장이 없어서 경기도 남양주까지 오가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정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휘문고에는 야구부와 농구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부 선수들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엔 학교 운동장을 놔두고 남양주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 학교가 2002년부터 운동장과 체육관을 교회 예배 장소로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학교 재단은 교회로부터 건물 사용료 말고도 6차례에 걸쳐 38억여 원에 달하는 기탁금을 몰래 받았습니다. 이 돈은 명예이사장 김모 씨 개인에게 고스란히 흘러들어갔습니다. 기탁금을 받기 위해 만든 은행 계좌 5개는 돈을 인출하자마자 해지했습니다. 명예이사장님께서 우리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적인 용도로 쓸 테니까 후원금을 좀 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매번. 아들인 이사장 민모 씨는 학교 신용카드로 단란 주점 등에서 900만 원을 썼습니다. 설립자 성묘 비용과 묘지 보수 비용 3,400만 원도 학교 돈으로 내는 등 학교 예산을 개인 금고처럼 사용했습니다. 학교 부동산을 특정 업체에 싸게 임대해준 특혜 의혹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 서울시 교육청은 명예이사장과 이사장 등 4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횡령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재단 사무국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 오늘 뉴스터치는 훔친 자동차로 300km 넘게 무면허 운전을 한 간 큰 10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어제 낮 인천 남동구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이 흰색 승용차를 뒤쫓습니다. 그러자 이 승용차 중앙선까지 넘으며 도주하는데요. 결국 경찰차와 추격전을 벌입니다. 골목길에 막히자 승용차 운전자들은 차까지 버리고 도주하다 붙잡혔는데요. 놀랍게도 차에는 18살 A군 등 10대 청소년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면허도 없었습니다. 중학교 2, 3학년짜리가 차를 자동차 끌고 간다고 115 터졌던 거예요. 현재 나하고 차를 발견하고 이제 추격을 한 거죠. 철도 생활을 많이 하는 애들이에요. 이들은 지난 18일 전남 고흥에서 먼저 차량 2대를 훔친 뒤 광양항으로 이동했습니다. 기름이 떨어지자 이곳에서 차를 다시 훔쳤는데요. 이후 경부고속도로 입장 휴게소를 거쳐 어제 새벽 1시쯤 인천 남동구에 도착했습니다. 훔친 차를 번갈아 타며 무면허로 무려 380km를 달린 건데요. 인천에 와서도 차량을 훔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가출 청소년인 이들은 인천에 놀러 오고 싶어서 차를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2명을 입건했고 나머지 2명은 만 14세 미만이어서 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전북 군산 일대 약국을 돌아다니며 환불을 받은 수상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21일 낮 12시쯤 전북 군산에 있는 약국 내부 모습입니다. 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건넨 물건을 약사가 유심히 살펴보는데요. 잠시 후 여성에게 돈을 줍니다. 2달 전에 이 약국에서 사간 허리 보호대와 발목 보호대를 여성이 환불받는 모습입니다. 할아버지가 2달 전에 필요해서 사갔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물건 우리 물건이 맞으니까 할머니니까 믿었죠. 약사는 안타까운 마음에 5만 원을 환불해줬는데요. 하지만 혹시나 해서 CCTV를 돌려본 약사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을 30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약국으로 다가온 여성이 내부를 유심히 살피는데요. 약사가 조제실에 있는 걸 확인하곤 약국으로 들어오더니 곧장 보호대를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습니다. 이후 카운터로 바로 향하는데요. 알고 보니 여성은 물건을 훔친 뒤 곧장 환불해달라고 사기 행각을 벌인 절도범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여성은 군산 일대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차례 절도 사기 행각을 벌인 걸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현재 지문 감식반과 함께 탐문 수사를 하며 여성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무역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세계 무역의 큰 고래인 이 두 나라는 그 사이에 낀 우리에게 무언가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자, 미국이 매년 수입하는 중국 제품은 모두 54조 원 어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문서에 서명한 뒤 이를 보여줍니다. 윤주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에는 늦은 밤까지 정적만 흘렀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때는 심사를 시작한 지 약 13시간이 지난 어젯밤 11시 6분이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모든 게 내 탓이라며 3장짜리 자필 입장문을 올렸고 법원에서 영장을 받은 검찰은 밤 11시 44분 서울중앙지검을 출발했습니다. 검찰이 논현동 자택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0분. 이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했던 신봉수 첨단범죄 수사 1부장과 송경호 특별수사 2부장은 자택에 직접 들어가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집행하는 동안 측근 20여 명이 자택을 나와 담벼락에 줄지어 섰고 이 전 대통령은 자정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수갑을 채우지 않은 채 이 전 대통령을 검찰 차량에 태웠습니다. 이 차량은 이번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용하는 관용차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가족과 측근들의 배웅 속에 자택을 떠난 지 17분 만에 서울 동부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들어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73분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구속되는 순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녀들은 오열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아들 시형 씨를 향해 왜 이리 약한가 강해지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송차에 오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켜보던 아들 시형 씨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눈물을 쏟아냅니다. 부인 김윤옥 여사는 보이지 않았고 시형 씨와 다른 가족들은 오열하며 이 전 대통령을 배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눈물을 보이는 시형 씨에게 왜 이렇게 약하냐, 강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윤옥 여사에게도 괜찮다고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측근들에게는 밤새가며 일했는데 나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구속으로 시형 씨와 김윤옥 여사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미 시형 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배당금 일부를 가져가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고 김윤옥 여사 역시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윤옥 여사의 소환 여부는 부부를 동시에 기소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이렇게 구속된 후에도 검찰은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참모들은 만약 검찰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면 옥중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경석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집행한 시간은 어젯밤 11시 57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열흘이지만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10일에는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0억 원을 받아 총선용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혐의와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민간인 불법 사찰 입마금을 위해 특활비 5천만 원을 받아 쓴 혐의는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윗선으로 보고 있어 반드시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새로운 혐의가 아닌 기존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시면 아마 진술을 거부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검찰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구치소 방문 조사를 5차례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며 참고 견디겠다고 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폐 정권이 9년 만에 뒤늦게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역사와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대통령직을 사리사욕, 매관 매직으로 악용한 대가에 대하여 법의 엄정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역시 당연한 결과라며 준엄한 법의 심판만 남았다고 동조했습니다. 4사람이 구속된 3월 22일은 대한민국이 구속이 된 무술 국칠이라고. 1년 사이 당에서 배출한 2명의 대통령이 구속된 자유한국당은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 탈당을 이유로 그동안 선을 그어왔던 한국당은 공식 논평은 자제했지만 정치 보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정부가 전 대통령 2사람을 감옥에 넣었잖아요. 이거 무소불위의 권력 아니겠습니까? 모든 수사 대상은 보수 정권이거나 야당 인사들이에요.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SNS에 문재인 정권의 앞날도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참고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장제원 한국당 대변인도 이 순간을 결코 잊지 않겠다면서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포항의 덕실마을은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더 할 말이 없다면서 취재진을 쫓아냈고 이제 다 끝났다면서 한숨 섞인 말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배우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불 꺼진 기념품 상점엔 먼지만 쌓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향집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판은 뜯겨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기념관도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으로 임시휴관에 들어간 뒤 5개월째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나온 마을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던 주민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57세도 있고 이거 말로 없는데요.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이 전 대통령은 해방 후 이곳에서 2, 3년간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만 해도 48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지만 지난해에는 11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힘을 실어 드리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들어있어요. 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되니까 뭐 좋은 건 없잖아. 조금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네. 마을 곳곳에 자리 잡은 이 전 대통령 치적 안내판이 오늘따라 마을을 더 적막하게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지금은 전직 대통령 2사람이 동시에 구속돼 있는 상황이죠. 관련된 이야기 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MB의 10개월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쓴 글씨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 SNS에 게시한 입장문에 이런 문구를 적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8개월 전에 시작됐지만 표적 수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10개월 전부터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입장문에 담긴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네, 앞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손으로 한 3장 분량의 글을 남겼잖아요. 자, 배혜림 차장 쭉 읽어보셨을 텐데 눈에 띄는 대목 어떤 걸 좀 골라볼 수 있을까요? 네, 꽤 긴 글이었는데요. 2가지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정치 보복의 피해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범죄자로만 바라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다라는 글로 입장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바로 자신이 진짜로 잘못했다라고 시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로 자신이 지목됐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지만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도 나오는데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최대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이렇게 자신을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평가받는 날을 기대하면서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데요. 결국 자신이 말을 해도 진정성에 의심을 받는 현실에 억울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변호인단을 만나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한다는 말을 썼거든요. 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지난 8개월 동안 쭉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조 팀장으로서 쭉 관찰을 해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전직 대통령으로 이런 진술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대목들이 그 국면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적폐청산 수사 꽤 오랜 기간 진행이 되어 왔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권력자의 딸이기 때문에 돈에 초연할 것이란 이미지가 있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재력도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을 밝히지 않을 거란 기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에 따르면 모두 환상이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당선인 시절에 당선인 사무실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대화를 나눈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네. 어떤 장면이냐 하면 이팔성 전 회장이 아주 대놓고 청탁을 합니다.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총재, 국회의원, 공천까지 내가 받을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 답독시 영장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때 보관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라. 취임 뒤에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보통 대선 후보들이 돈을 받는 과거의 경우라도 제3자를 통해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적어도 이팔성 전 지주회장 회장으로부터는 직접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통해서 받긴 했는데요. 아. 이렇게 직접 청탁이 오고 가는 장면이 영장에 구체적으로 적시됐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매관매직이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일단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재판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네. 자, 또 하나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장면 외에. 일단 영장에 보면 네. 이 불법 자금이 전달된 장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청와대 주차장, 호텔 주차장, 스포츠센터 주차장 등 이 서울 시내 곳곳에 주차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청와대 부근의 도로에 김백준 전 기획관이 서 있으면 이 김소남 전 의원이 차에 탄 채로 이 창문을 내린 뒤에 이 현금 5천만 원이 든 검은 비닐봉지를 건네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검찰은 11년 전에 특검에서 못 밝혔던 걸 이번에 밝혔거든요. 그러나 검찰도 앞으로 공소 유지 과정에 여러 가지 과제를 많이 안고 있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새로 확보한 물증의 양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공소 유지에도 자신을 하고 있고요. 법원도 범죄의 많은 부분이 소명됐다고 어제 판단했습니다. 이 어려운 수사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검찰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하명 수사와 표적 수사 논란이 일었던 이유도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위한 수사를 잘하는 검찰은 자주 봐왔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사의 정당성을 더 강하게 국민들로부터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 과연 윤석열 검사장 팀이 어떻게 할지 또 검찰이 어떻게 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배혜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마음에 빚이 있다고 했는데요. 과거사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함께 힘을 모아가길 희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참전과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쩐다이꽝 베트남 주석은 과거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심을 높이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식 사과는 아니며 베트남전 등 포괄적 의미의 유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꽝 주석과 함께 베트남 독립의 아버지 호치민 주석의 거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세상의 정치인들이 호치민을 본받는다면 부패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2020년까지 연간 교역액을 지금의 2배 수준인 1,0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내일 아랍에미리트로 향합니다. 하노이에서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압적 관계가 아니라는 안 전 지사의 주장을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윤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지사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압적인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우선 안 전 지사가 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4차례에 걸쳐 성폭행, 성추행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이 안 전 지사를 같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지사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법원의 영장 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상습 성추행 혐의